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 역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가 한 달 남았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딱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드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자기를 무슨 고구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마라는 게 뭡니까? 뭔가 확 시원하지 않지만 뭔가 진중하고 신중하고 뭐 그런 식의 자기를 그 이미지를 갖다가 강조했던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랬던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는 상당히 이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피가 끓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경노를 자주 합니다. 경노, 격앙, 분노 이런 걸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고구마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혈질인데 이거는 청와대 관계자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정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소위 청와대 관계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 최근까지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 아마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 입에서 뭐 대통령께서 경로하시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분들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북한에서 어디 김정은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통령께서 아니 헌법 강의를 다시 해줘야 됩니까? 제가 무슨 김재동도 아니고 헌법 강의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줘야 됩니까? 문재인 청와대 직원들한테 해줘야 됩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1조 1항과 2항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한테 그 국민들 대신해서 그걸 갖다가 전달하는 기자들, 언론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통령께서라는 어떤 이런 존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무식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뭐 하셨다? 이런 식으로 또 존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무식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북한이라면 가능합니다. 어디 조선중앙TV? 거기에 나온 리춘이 같이, 김정은 장군님께서 무슨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어쩌고 하셨다? 이게 과연 민주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화법입니까?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슨 경로했느니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느니 격앙됐느니 분노했느니 화를 냈느니 이런 식의 표현 이런 식의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러 들어오기 전에 문재인 경로 이렇게 하고 제가 검색을 했는데 너무 많이 떠가지고 제가 그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다가 오늘 밤이 셀 수도 있으니까 정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만 그거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몇 가지만 추려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취임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북 성주군에 사드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드 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됐다는 거를 몰랐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몰랐다 엄청 충격을 받았다 경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하고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진상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드 한개 포대는 원래 발사대 6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반입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원래 사드 기지 하나 사드 포대 하나 만들려면 발사대가 6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무슨 추가 반입입니까? 원래 6기가 들어갑니다. 이미 2기가 배치돼 있었고 4기는 거기에 보관돼 있다가 전개를 한 겁니다. 이제 운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대고 추가 반입 이렇게 하면서 뭐 반입은 누가 결정하고 추가 반입된 경위는 무엇이고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아니 사드 한 개 포대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국민한테 공개하지 않고 무슨 경위가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거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이제 전개된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의 박광원 공보단장이 국민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문재인 측 공보단장이 이런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권하고 나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진상조사, 경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이에도 또 엄청난 일이 있는데 시간을 한번 건너뛰어가지고 2019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 기록관이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의 관련 기록이 거기에 다 보관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관을 따로 만들자. 그것도 국민 세금 172억 원을 들여서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하자. 2022년 올해 5월이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퇴임에 맞춰서 그 기록관을 따로 열자. 172억 원, 172억 원, 172만 원도 아니고 그것도 아까워 죽겠지만 172억 원을 왜 기존에 대통령 기록관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만을 위해서 그 기록관을 왜 만들어야 됩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설립하려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2020년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부지 매입비 32억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국무회의, 그 국무회의는 또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게 통과 의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언론에 알려지고 나서 엄청난 국민적 반발이 고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론 간복이었는지 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김정은입니까? 뭘 맨날 내셨다 하셨다 이럽니까? 그리고 자기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된 건데 뭘 불같이 화를 냅니까? 자기 자신한테 화를 낸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몰래 어떻게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나가지고 몰래 추진하지 못한 정부 관계자들 갖다가 대상으로 무슨 불같이 화를 낸 겁니까? 아니면 감히 내가 대통령 기록관을 따로 만들겠다는데 나 문재인이 따로 만들겠다는데 어디다 대고 비판질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국민과 언론을 향해서 화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목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니 자기가 국무회의 때 그렇게 해놓고서는 뭐 불같이 나는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19년 9월 달에 조국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 조국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검찰이 이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막 이렇게 뭐 수사를 하네 어쩌네,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압수수색 소식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불같이 화를 내고 경로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얼마 뒤에 뭐라 했습니까?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다. 아니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고 국민들한테는 그 수많은 빚을 떠넘겼으면서 어떤 마음의 빚이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그래도 자기 정권이 뭔가 성과를 남겼다고, 뭐 계승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바뀌어도 뭐 그 내용은 계승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하는 짓을 보면은. 그리고 2021년 3월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의혹 사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투기 의혹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한참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남 양산 뭐 매곡동인가 어딘가 평산마을인가? 그래서 새로 집 지은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원래 농지였는데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특혜를 받았다. 이런 어떤 특혜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뭐라 했습니까?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선거식이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충남 소재 그 지역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어떤 대자보 이런 걸 붙인 사람을 갖다가 경찰이 무슨 건조물 침입죄 뭐 그런 걸로 갖다가 수사를 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북조선 그겁니다. 일본 매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표지로 썼는데 북조선의 개 문재인 이렇게 쓴 표지가 있었습니다. 이 표지를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문재인 비판 대자보를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모욕죄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까? 대통령이라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이 국정을 총괄 지휘하는 행정부 수장입니다.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리고 국가 원수입니다. 이 국가 원수 어마어마한 공적인 권한을 갖는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공적인 책임과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을 그런 자리입니다.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수용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조선, 아니, 그 사람이 또 북조선의 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일본 매체에서 북조선의 개, 문재인, 이렇게 한 그 표지를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뿌렸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모욕죄로 고소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쫌스럽고 민망한 일이 아니면 대체 뭡니까? 그건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 쫌스럽고 민망하다는 그 말이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솔직히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집도 아니고 어떤 민간인, 어떤 사인의 집도 아니고 공인 중에서도 공인, 대통령의 집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의 토지 구매와 관련해가지고 단 티끌만이라도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되지. 자료를 공개하면 되지. 지금 이 김종석 옷값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맨날 무슨 쫌스럽고 민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건너뛰어가지고 최근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2022년 올해 2월 7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당시에 취재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만약에 불법 행위가 적발이 된다면 그거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네, 시스템에 따라서 해야죠. 그 시스템이란 건 뭐냐? 아니, 당연히 불법이 있다면 그거를 적발해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어떤 사법 판단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당연한 우리의 법치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뭐라 했냐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된다. 이러면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그 이후에도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지켜보고 있다. 사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던 문재인 대통령 이후 윤석열 지금 당선인을 갖다가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뭐라 했습니다. 우리 총장님, 무슨 권력형 비리 다 잡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못 본 척 한 게 아니라 조국 사태 때 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된 게 그 촉발된 게 조국 사태 아닙니까? 그 조국 사태에 문재인 대통령 책임 없습니까? 그 조국 사태, 조국 일가를 갖다가 수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갖은 압박을 받고 원정 경제성 조작도 마찬가지고 울산시장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못 본 척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문을 봅니까? 안 봅니까? 이런 의문마저 듭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 일이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가 용산으로 이전하겠다. 요거에 대해서 또 문재인 경로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기사들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서 자꾸 뭔가 이 엇박자가 안 하고 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인사를 알받게 하네 어쩌네 저쩌네 이런 식의 비협조적인 태도 요거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이렇게 조금 반발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동 자체가 잘 안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덕담에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 다른 이 말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격노했다고 합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드린다 이러면서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어떤 허수아비 같은 사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택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를 자기 입으로 이렇게 내뱉었다. 요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격노를 한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격노 사례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 다혈질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이 화를 내는 데는 이 사람은 침묵을 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맨날 하셨다 그런 사람들도 이 반응에 대해서는 도통 입을 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또 그것도 그냥 제 머릿속에서 몇 가지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이 피해 사실 기술 내용을 4줄을 적었습니다. 이 4줄을 적고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불공정한 겁니까? 문준용 씨의 어떤 예술적 역량을 떠나서 이 자체가 공정합니까? 안 합니까? 피해 사실은 뭐 심사 기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이거 문준용 씨라는 걸 빼놓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특히나 이게 또 대통령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분노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미명 망상 아래에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망쳐놓은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장하성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한테 분노했습니까? 분노할 수가 없지. 무슨 세계적으로 적보 있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 성장을 갖다가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 주동자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는 없을 텐데 그럼 반성이라도 했냐 그겁니다. 자기 자신한테 분노했고 반성이라도 했느냐 그겁니다. 지금까지도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뭐 소득주도 성장 어쩌고 저쩌고 운운했지 않습니까? 반성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4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딱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몰랐습니까? 몰라서 반문하는 겁니까? 뭐라 썼냐면 3월 수출이 63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수출이 634억 8천만 달러면 수입은 얼마겠습니까? 무역수지 적자는 얼마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이 얘기는 안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무역수지 적자가 얼마인지를 얘기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악입니다. 사실은. 갈수록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기업들이 한 거를 갖다가 왜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면 기업들한테 뭐 하나 해준 거 있습니까? 차라리 그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런 얘기를 썼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들이 잘해서 기업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출을 한 거고 그게 문재인 정권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실적을 거듭한 김현미 등 국토부 장관들에 대해서 분노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기 참모들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여기에 연루된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어떤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환경부 블랙리스트 분노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원전 경제성 조작, 원전 경제성 축소 의혹 요거에 대해서 분노했습니까?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 이후에 이제 이 백운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주요 용의자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어떤 반응 보였냐 그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스타 항공의 소유주 이상직 씨의 횡령 배임 이 혐의에 대해서 분노한 적 있습니까? 글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지 이런 걸 접한 적이 없습니다. 처참한 방역 실패 그렇게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 했던 K방역 이 방역 실패에 대해서 분노한 적 있습니까? 반성한 적 있습니까? 뭐 방역은 잘하니까 질문이 없나 보죠.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군사합의 위반했을 때 분노한 적 있느냐 그겁니다. 북한이 미사일 쏠 때 분노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북한이 ICBM 쏠 때 분노했냐 그겁니다. 김여정이 최근에 핵 위협을 했지 않습니까? 분노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뭔 얘기했습니까? 물론 이 형식상 격식상 아무런 그 반국가단체 수계의 여동생 이런 사람이 대남 협박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설 수는 없지만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핵 협박을 했고 핵 위협을 했고 핵 공갈을 쳤다 그겁니다. 누구를 상대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우리 국민들을 죽이겠다.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다 없애버리겠다.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측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 장관 그 사람 별로 뭐 이렇게 옹호해줄 마음은 전혀 없지만 어쨌든 우리 국방부 장관한테 뭐라 했습니까? 미친놈의 객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막말을 쏟아낼 때 문재인 대통령 분노했습니까? 경노했습니까? 그렇게 다른 분들에는 경노하면서 이거 경노했냐 그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세계의 어떤 지도자가 자기 나라 국민들을 죽이겠다. 자기 나라 국민들을 핵으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위협하는 그 상황을 놔두고 핵을 쏘겠다고 공갈을 치는 그 상황을 놔두고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국가 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 북한한테 엄중한 경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그겁니다. 우리 헌법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뭐 헌법이 부여한 무슨 군 통수권자의 책무, 대통령의 책무 운운했지 않습니까? 자기 퇴임할 때까지 5월 9일까지 그렇게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아니 우리 헌법의 66조 2항 제가 저번에도 읊어드렸지만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개혁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꼭 했습니다. 69조에서는 대통령은 이런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이런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민들을 죽이겠다고 한 김여정에 대해서 북한 독재정권 반국가 단체에 대해서 어떤 경고 한번 날린 적 있느냐 그겁니다. 분노했습니까? 경로했습니까? 그렇게 다혈질인 문재인 대통령 경로했냐? 격앙됐느냐 그겁니다. 참 이것도 선택적 분노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참 이것도 선택적으로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자기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불같이 화를 내셨다. 이제 이런 장면을 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한 달 동안 또 얼마나 많은 경로를 할지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